자, 안녕하세요. 저희 5월 기본반의 세법 담당하게 된 이윤엽 세무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첫 시간에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할 텐데요. 그래서 우리 세무사 되면 뭐가 좋냐, 일단. 우리 그래도 약간 세무사 뽕에 살짝 취해가지고 좀 시작을 해야 돼요. 그죠? 일단 우리 세무사 다 이거를 꿈꿔요. 처음에 개업을 시작하자. 그래서 나만의 사업을 갖자. 그리고 우리 약간 출퇴근도 좀 자유롭고, 그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돈 벌 수 있고. 뭐 아예 틀린 말은 아닌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렇게 가서 그런 프리랜서까지 되기에 굉장한 사실 노력이 필요해요. 예, 해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젊었을 때도 많이 해놓으면 노후가 개업으로 편안하다. 이런 느낌으로 가져요. 그래서 그 전에는 부로 세무법인을 다녀가지고 일을 배워요. 그래서 근무 세무사라고 불리는 근세를 뭐 짧게는 2, 3년, 많게는 5년에서 10년 이렇게 해서 일을 배운 이제 일도 배웠고 내 거래처로 좀 생성됐다. 그랬을 때 이제 거래처 보통 한 30개 가지고 나서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그냥 일반 사기업 들어가는 도 많아요. 일반 사기업의 회계팀, 세무팀 이런 데 들어가서 세법 관련 일도 많이 하고요. 또 은행들 입사할 때 서류는 그냥 프리패스가 돼요. 우리 거의 서류가. 그래서 거의 면접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고 은행에서도 또 커리를 잘 타면 PB라고 해서 개인 상담해주는 그런 역할로 들어가가지고 또 고연봉 그 근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요거 준비하시는 분도 많은데 우리 세무직 공무원 시험 볼 때 자격증 있으면 가산점 5점이 붙는데 이게 별거 아니야 했는데 엄청 센 거야. 사실 이거 사기예요, 사기 진짜. 그래서 이거 세무사 자격증 없는 분들은 이거 너무 높다, 낮춰야 된다, 이거 매년 말라요. 그 정도로 진짜 사기 캐릭의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 자격증 후에 공무원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공무원이 처음에는 좀 세무사보다는 뭐 연봉이 좀 낮을 수 있으나 미래를 보면 내부에서 배운 일 시스템, 그다음에 내부의 여러 인맥들, 이게 개업할 때 엄청난 날개가 돼요. 여러분들의 자산이 돼요. 이게 아무리 내가 세법 해도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와, 과연 이걸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할까? 몰라요. 케바케가 또 있어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내부에서 저분이 저렇게 처리했었지. 그럼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이거 불복해서 이겼었지. 그럼 나도 이거 하면 이기겠다. 그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고시에서 합격해서 하기에는 이거 이길까 말까 모른단 말이야. 그럼 이제 막 열심히 막 대법원 판례 찾고 관련 법령 달아서 내가 어떤 불복 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져요. 그럼 그냥 이게 힘을 많이 쏟은 거죠. 근데 애초에 내부에 일을 쓰면은 보이는 거예요. 이긴다, 진다. 이렇게 이긴다, 인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다. 근데 당연히 또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좀 이제 에너지가 들어가긴 하고, 그리고 그냥 개인적으로 양도상속 증여 이런 거 전문으로 나가신 분도 있는데 이거 워낙 양도소득세가 최근에 어려워져가지고 양포세라고 있어요. 양포세. 양도소득세 포기한 세무사라고 아예 그런 집단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양도 안 해요. 왜냐면 돈이 돼도 만약에 잘못했어요. 너무 법령이 이게 어렵게 써져 있다 보니까 나는 잘했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두드려 맞아가지고 내 책임 맡고 이러니까 아예 저희 포기했어요. 이런 세무사도 있을 정도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잘 했다. 그만큼 더 값어치 있는 세무사가 되겠죠, 또. 그래서 요런 이제 크나큰 진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내년도 시험 일정 같은 것은 보통 연말에 나오기 때문에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근데 21년 기준이고 이게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올해 시험 일정을 통해서 우리 내년 시험 일정을 좀 예측해 볼 거예요. 보통 1차는 예전에 한 4월에 봤었는데 이게 조금씩 늦어지더니 보통 이제 5월 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5월 중순에서 5월 말 그게 이제 시험이고, 합격자 발표는 한 달 뒤에 나오는데 당일날 곧바로 알 수 있어요. 1차는 우리가 1차가 12시 40분에 끝나는데요 2시에 정답이 나와요. 2시에. 근데 문제지를 1차는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 OMR 카드만 내고 내가 거기 체크했던 문제지를 가져오고 그 정답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대로 우리가 OMR 표기에 무슨 수전증이 있지 않는 이상은 잘 체크를 했다라는 가정하에는 절대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1차는 우리 절대평가 기준, 절대평가. 그래서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2차가 곧바로 한 3개월 뒤에 있어요. 근데 선생님, 1차하고 2차하고 3개월 생각보다 긴데요? 와, 2차 준비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차로 합격할 최대한 목표를 해야겠지만, 동차가 사실 막 그리 쉬운 건 아니다. 일단 목표는 해야 되지만, 한 100명 중에 한 두세 명 붙는, 그런 정도에서 1차부터 탄탄히 해야 돼요. 또 그럼 2차 바라야 되는 게 아니라 1차 잘하면 2차 잘하는 거예요. 근데 1차에서도 세법 회계를 잘해야 돼요. 우리 세법 회계를 2차에도 잘 나오는
세법 회계는 힘들고 지치고 막 울고 머리 막 탈모아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세무사 우리 왜 하는 거예요? 세법 잘하려고. 그럼 세법이 쉬우면 세무사란 직업이 없겠죠. 세법이 어려우니까 세무사란 직업이 있고, 회계가 어려우니까 회계사 직업이 생성된 거잖아요. 그 어려운 전문가가 되는 거니까 그 과목 자체가 일단 쉽지가 않아요. 일단. 근데 그걸 많이 해야 쉬워지는 거네요. 그래서 처음에 선생님 너무 어려운데요? 선생님 너 안 맞는 것 같아요. 다 안 맞아요. 우리 세무사 회계사 준비하는 중에 세법 회계 맞다? 없어요. 맞추려고 노력하는 거고 재미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고. 근데 재밌다 이런 거 할 수 있지만 일단 너무 쉬운데요? 그 사람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바로 나사로 입사하세요. 나사로. 머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이 차는 3개월 뒤에 진짜 알아요. 이거 주관식 시험이어서 정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좀 이제 보통 여행도 가고 쉬고. 그리고 전년도 1차 합격에 의해 2차를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걸 이제 유예 시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최대 유예로는 붙자. 우리 목표는 동차가 좀 안 되더라도 다음 년도 2차만 볼 수 있는 기회 줬을 때 그때 합격하는 그런 스토리로 가시고. 그리고 1차 우리 객관식 시험 볼 때는 4과목이 있는데 회계학에 2과목이 있어요. 이게 한 과목인데 이게 사실은 2과목이 아니라 회계학이라는 학문으로 하나예요. 재무회계가 25문제, 원가회계가 15문제에서 40문제가 한 과목으로 출제되는데, 보통 수험생이 이제 재무회계가 첫바다 과목이고 막 주변에서도 막 회계학 중요하다 해서 일단 틀린 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이 아닌데 재무하는 만큼 원가를 좀 소홀히 하세요. 우리 수험생 주장보면. 근데 우리 원가도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요거 1차 때 잘 해놔야 되는 게 2차에 이게 주관식 계산형 문제에서 똑같이 재무가 60%, 요게 이제 60%거든요. 그래서 재무 60%, 원가 40%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100% 에너지로 재무랑 원가를 쏟았다. 그럼 원가는 쉽게 달성해요. 상대적으로.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원가는 투입한 만큼 정직하게 나와요. 근데 재무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만큼 양도 훨씬 많고 원가보단 2배 많고 내용 자체가 좀 더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점수 배점이 큰 차이는 없죠. 점수 배 엄청 큰 차이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원가도 똑같이 동투입을 해보세요. 그럼 원가는 나중에 잘 나와요. 나중에. 처음에 물론 어려울 수 있지만. 근데 재무는 워낙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양도 많고. 일단 양이 겁나 많다. 양이. 그래서 우리 원가 소리 할 때 강조하고 싶고, 그 다음에 세법 40문제, 재정화서 40문제, 그 다음에 상법, 민법, 행정소수법 중 선택법 이제 하나로 선택하는데, 요즘 대세는 우리 행정소수법이죠. 왜냐면 이게 양이 진짜 적대요. 저는 이제 상법을 공부해가지고 이게 양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대충 수험생들 보는 책이라든지 이제 많이 이제 접해보니까 상법의 3분의 1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제 원래대로 막 수험적으로 한다면 상법이 제일 맞아요. 이게 요 법인세 요 세법 동네에 많이 쓰여요, 내용이. 그리고 민법도 사실 세법에 꽤 많이 쓰이는데 우리 수험 영역의 민법은 크게 영향이 많이 안 미치고 행정소수법은 진짜 도움 안 되거든요. 근데 합격을 위해서 행복소수법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이 공부 시간을 줄여가지고 나머지 하는 게 맞긴 맞아요. 나머지. 근데 내가 혹시 대학교 전공이나 다른 시험 준비하면서 상법, 민법을 했다. 그러면 그거 가시는 거고, 만약 처음 한다. 그럼 선생님 저는 그냥 상법 해가지고 할래.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상관은 없는데 정말 그냥 아무 그냥 그 느낌이 없다. 그럼 행정소수법 하는 게 맞아요. 행정소수법이. 왜냐면 양이 진짜 적고, 그래서 난이도를 어렵게 나와도 80점이 그냥 수월하게 나오면서 다른 공부할 시간이 많아지는 그런 최대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이 적으니까 수업 시간도 작겠죠. 책도 얇겠죠. 그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생각보다. 근데 도움 된다면서요. 근데 그것도 다 케바케요. 케바케. 그걸 또 이게 이렇게 접목이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또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막 엄청난 이게 시너지가 있다. 뭐 이 정도까지는 없어요. 그리고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제가 상법에 이런 조항이 있어서 세법에 이런 느낌이 든다. 그리고 이 재무회계를 또 좀 잘해야 되는 게 이 재무회계가 이 세법 중에 법인세법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도 재무회계를 또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2차는 진짜 이제 세무사다운 시험이에요. 세법이 이거 회계학이라고 적혀져 있지만 세법이에요. 세법. 이거 세법. 이거는 계산형 세법 100점. 그리고 얘는 논술형 세법 200점. 근데 1부, 2부로 쪼개져 있는 게 여기 나오는 법이랑 여기 나오는 법이랑 종류가 달라요. 어쨌든 논술형이에요. 논술형. 세법이 400점 중에 300점이에요. 세무사 우리 세법 잘해야 되니까 세법을 잘해야 돼요. 세법을
세법 어렵고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우리. 그래서 1차에서 구체적으로 보시면 우리 1교시, 2교시 이렇게 두 과목씩 쪼개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이 두 과목이 40문제, 40문제여서 80분간 시험을 볼 거예요. 우리 시험 이제 한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참고로. 올해 시험이. 그래서 올해도 이제 우리 많이 합격하기에 최선을 다했는데 많이 합격해야죠. 그래서 선생님 얼핏 보면 뭐 1분에 한 문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이것도 1분에 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거는 5분 10분 걸리고 어떤 건 30초 만에 풀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공부해보면 유두리 있게 푸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어차피 5분 걸리는 거는 시험장에서 못 풀잖아요. 제낄게요. 2차 시험 있잖아요. 그게 다 2차 연결이 돼요. 1차 때 해놓은 게 2차를 우리 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5분 걸리는 문제를 시험장에서 못 풀더라고 공부를 해놨으면 2차 가서 그 주제를 안 해도 되니까 2차 공부가 수월해지는 건데 제꼈으면 2차 가서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공부는 다 하고 시험 직전에 제가 다 체크해 드릴 거예요. 요거는 시험장에서 우리 풀지 마세요. 공부 열심히 했지만 요거는 풀면 안 돼요. 오래 걸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정리해 드릴 거고 이제 회계학이랑 선택법이랑 또 40, 40에서 80분간 푸는데 여기가 이제 나중에 이제 시험 직전에 들어가면 회계학이 대부분 계산형 문제로 출제돼요. 그래가지고 요 2교시가 시간이 정말 없어요. 우리 완전 총알이에요, 총알. 시험이. 그래서 믿기 힘들겠지만 40문제 중에 우리 초시생 기준이라고 봤을 때 25개 풀잖아요? 잘했다. 1년 동안 안 쉬고 열심히 한 사람, 진짜 막 주말에도 막 나오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25개에서 28개 푸는 시험이에요. 원래 시험이라는 게. 그럼 무조건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잘한 거예요. 원래 우리 시험 제도가 이런 거예요. 우리 보통은 80점 맞았다 잘했다 이러는 거잖아요. 보통은. 세무사 1차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이거 60점 넘으면 주변에서 이제 박수 쳐줘요. 진짜 60점 넘으면 와 너 진짜 잘한다, 열심히 했다 이거예요. 50점 넘었다? 아 선방했다. 40점 넘었다? 아 그래도 잘했다. 이게 정상. 40점만 넘어도 꽤 잘한 거예요. 꽤 잘한 거. 왠지 또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혹시라도 지금 우리 동영상 보시는 분들이나 지금 현관 계시는 분들 영어 시험 우리 토익으로 대체되잖아요. 토익이나 뭐 지텔프나 이런 거 혹시라도 지금 안 돼 있다.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근데 그냥 공부하다가 주말에 한두 번 가서 보면 되겠죠. 그러다가 시험 전날까지 안 돼가지고 영어 못 나와서 1차 못 보는 분들이 매년 몇 명씩 있어요. 갑자기 도서실에 막 짐을 싸고 있어요. 어디 가세요? 선생님 저 영어가 결국 안 돼가지고 이런 게 있어요 진짜. 근데 공부하면서 우리 이 네 과목 하는 것도 벅차요. 영어 볼 시간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공부 안 하고 보면 이게 700점이 기준인데 한 660, 70 나온대요. 그럼 다음에 보면 넘겠지. 또 660, 70. 660, 1년이 금방 가요 이게. 영어 혹시 올인해서 무조건 따놔야 돼요. 공부 이게 초반에 그래도 수험이 덜 있을 때 무조건 끝내고 시작해야 돼요. 무조건 이거 최대한 이거 해놔가지고 끝내버려야 돼요. 우리 공부하면서 진짜 쉽지 않아. 이거 진짜 빨리 해놔야 돼. 이거 혹시 안 해. 진짜 너무 중요하다. 이 얘기 진짜 꼭 해야 돼. 꼭. 그래서 영어는 우리 해커스다. 참고로 우리 영어에서 깨알 광고 살짝 해주고 토익이랑 지텔프 이 두 개를 많이 하세요. 토익이랑. 그리고 1차는 우리 절대평가에서 합격하기 때문에 평균 60점, 각 과목당 40점, 즉 과락이라는 게 없어야 돼요. 이게 평균이 90이더라도 예를 들어 회계학이 37.5 나왔다. 떨어지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과락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뭐 옳다 그렇다라고 할 수 없지만 요런 제도 때문에 우리 세무사 시험 제도에서 어떤 풍토가 일어나냐면 아까 우리 여기로 잠깐 돌아가 보면 재정아 처음엔 물론 어려워요. 우리 재정 들었나? 했어요? 파레토 와 개소리예요. 파레토가 뭐야? 저는 파레토 듣고 충격받았어요. 집에 갈 뻔했어요 진짜.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냥 우리가 약간 어렸을 때 해가 왜 떠있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해가 왜 떠있을까? 그냥 떠있는 거잖아. 그냥 그런 것처럼 돼버려요. 파레토가 그냥. 파레토를 막 뭐라고 막 설명할 순 없지만 어쨌든 그냥 너무 당연해진단 말이죠. 이게 생소한 거예요. 재정화이라 감이 생소한 거예요. 그리고 한계 이런 거 배웠나? 우리 한계 곡선? 그죠? 와 한계 하면 우리 리미티드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거잖아요. 한계를 넘어선다. 근데 그 재정학에서 한계는 마진 그 증분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죠? 와 그런 용어가 생소하니까 어려운 거지. 시간이 좀 지나서 2회독 3회독 문제 풀고 기출문제 보면 반복됐던 거 계속 나오고 이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쉬워져요. 나중에 그런데 세법은 우리 시간 지나도 어려워요. 일단 왜냐면 양이 너무 많아요. 양이 너무 많고 완전 휘발유예요. 휘발유. 바로 다음날 까먹어요. 진짜 선생님 저 진짜 안 맞는 것 같아요. 다음날 까먹었어요.
정상이야. 지극히 정상이야. 다 그랬어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진짜 저도 진짜 고민했었어요. 안 맞나? 막 이래. 다 그래 다. 아, 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근데 이 과정을 겪어내야 되는구나. 그래서 좀 이제 불안한 분들은 재정아 80 맞고 재정아 40 가자. 이런 전략을 짜요. 그럼 우리 과락은 어쨌든 넘었죠? 요거 합치면 평균 60이죠? 1교시 60 넘었죠? 그리고 회계학, 와, 시간이 개 없고 양도 개 많고 내용도 어려워요. 40점만 맞추자. 이제 쉬운 거 해가지고. 그리고 행정소수법, 행복소수법 80점 맞춰가지고 요거 평균 60 나왔고 과락 없죠. 이게 4848이라는 전략이에요. 4848.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네버로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우리 시험 일주일 전에 극단적인 상황일 때만 하시고, 처음부터 이 한 특히 기본반 끝나서 새로 할 때, 그때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처음 1장 배웠던 게 기억이 안 나니까. 근데 다 그런 과정 거쳤다. 다 이제 또 하면 또 기억나고, 하다 보면 이제 아예 머릿속에 주입되는 순간이 오는 그 과정을 버텨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힘들다 그래가지고 야, 일단 쉬운 거 일로 가자 하잖아요. 이래도 1차는 합격하는데 유예로도 못 붙어요. 진짜 유예로도 못 붙어요. 유예로도. 그런 수험생을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그래서 극단적으로 막 이제 붙은 사람도 있겠지만 너무 확률이 희박해요. 거의 1%도 안 돼요. 이렇게 합격한 사람이 최종 2차까지 합격하는 걸 거의 못 봤어요. 왜냐면 이게 기초공사가 안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2차에서 막 심한 내용, 어려운 내용 때려봤는데 기초 안 돼 있는데 거기에 막 들이붙는다. 밑빠진 독의 물복이에요. 다 흘러내려가요. 다 흘러내려가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목표는 항상 크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 목표는 최소 8686. 우리 8686으로 가야 돼. 목표는 8686. 안전하게 1차를 여유롭게 합격한다는 생각으로 가야 되고, 세회가 탄탄해야 돼요. 세회가 탄탄히 합격해야지 2차를 수월히 합격해요. 근데 1차 합격하고 2차 하면 되잖아요. 1차 때 2차 해놔야 돼요. 1차 때 2차 충분히 해놔야 돼요. 1차의 해법 회계가 다 2차에 다 연결돼요. 다 연결. 그래서 8686으로 가자. 그 다음에 우리 2차도 기준점이 있지만, 보통 올해도 이제 내년에도 아마 정확히는 안 나왔지만 700명을 뽑을 것 같은데, 원래는 630이었다가 늘어났어요. 근데 다시 630으로 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올해 700, 그럼 700명 선착순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는 요 기준에 충족이 안 돼요. 60점 넘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요즘에는 점점 올라가긴 했는데, 어쨌든 여기는 그냥 1등부터 700등 선착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등부터 700등. 그냥 2차는. 그래서 1차부터 잘 해놔야 돼요. 1차는 우리 절대평가로 한 3,000명 들어갔는데, 그 유해랑 합쳐지면 6,000명이거든요? 6,000명에서 700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거기서 선착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남들보다.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2차 시험까지 하려면 1차부터 잘하자. 그래서 우리 20년 기준으로, 올해 시험은 아직 안 봤으니까, 작년도 시험으로 9,500명이 응시했는데, 약 10,000명 정도가 응시해가지고 1차가 33.88% 합격률. 나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게 높은 편이었어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1차가 미뤄졌어요. 한 3개월이나 미뤄졌어요. 꽤 많이 미뤄져가지고, 당연히 그 3개월 시간 동안 공부를 더 했겠죠. 그래서 이제 합격이 좀 많이 한 것도 있고, 난이도도 막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었어요. 보통은 한 28%에서 30% 초반? 요 정도. 어쨌든 약 30%예요. 원래 1차 합격률이. 그래서 뭐 10명이면 3명 중에 1명. 근데 저희 1차 합격률이 또 높아요. 우리 학원에 또 1차에 굉장히 최적화된 마지막 스파르타 요 과정이 굉장히 했는데, 그걸 또 겪고 나면 막 내가 막 뭔지도 모르는데 하도 문제를 많이 푸니까 그냥 막 외워가지고라도 막 정답이 쏙쏙 보여요. 그래가지고 우리 1차 합격률이 높은데, 그때 응시자 수는 이제 살짝 보고 뭘 보여야 되냐면 요거 작년 기준으로 세법학개론 과락률이 45%, 회계학개론 과락률이 45%. 아까 우리 과락이 40점 미만이었죠. 근데 이것도 좀 평이한 편이라 그랬죠. 보통 50% 나왔다, 과락률이. 그럼 우리 2명 중에 1명은, 10명 중에 5명은 40점을 못 넘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열심히 안 한 거잖아요.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만큼 양도 많고 난이도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 다 그렇구나. 그럼 처음에 내가 이게 어려워하는 게 정상적인 이게 상황이니까, 아, 이거를 뛰어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애초에 과락률이 있다. 왜냐면 우리 재정학 행정수습 이런 거 보세요. 15% 정도밖에 없잖아요. 과락률이 이게 10,000명의 이런 집계인데, 이런 통계학적으로 좀 분석을 하면. 그리고 이거는 참고로 2차인데요.
2차는 이제 누적이 되니까 아까 3천 몇 명이 붙었다 한들 넘어온 사람 있잖아요. 넘어온 사람. 전년도 1차 합격생 넘어온 사람. 그래가지고 5,400명 정도가 응시했어요. 그래서 700명 합격 인원인데 그 동점자가 마지막 그 같아버리면 좀 더 뽑아요. 이렇게. 그래서 711명이 들어왔다. 약 13%. 이것도 경쟁률 은근히 있어요. 그죠? 2차도 꽤 있어요. 그리고 최연소가 공공연수대. 와, 이거는 왜 적어놔요? 저희 학원에서 나왔어요. 우리 최연소가 저희 학원에서 참고로 나왔어요. 우리 광고 했을 텐데 보고. 그다음에 최고령 분들은 아무래도 그 현직이 계신 분들, 공무원 분들이 있고 고요. 평균 2차가 56점이었고 굉장히 높아진 케이스였어요. 참고로 저 때가 49점인가 그랬었어요. 그 마지막 630등으로 들어간 사람이 49점이었었어요. 그만큼 낮았었는데 이게 매년 1점씩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56점까지 올라왔어요, 진짜. 그래서 4과목 보는데 요거 과락률은 작년에 이 회계학 1부가 재무원과인데요. 요게 좀 어려웠어요. 요게 좀 어려웠고 원래 회계학 2부가 과락률이 장난 아니에요. 이게 세법 계산형이라 그랬죠. 세법 계산형 과락률이 원래 68%, 70%, 75% 이렇게 3년 연속 뜬 적이 있었어요. 와, 10명 중에 7명이 40점을 못 넘었다는 거예요. 악명 높은 과목이 회계학 2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한 최근 2, 3년간은 약간 난이도를 좀 하향시키더니 50%까지 내려간 거예요, 이게. 이게 역대 지금 최근 6년, 한 2014년이랑 14년부터 21년까지 비교했을 때 과락률이 가장 낮은 해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세법 계산형을 1차부터 탄탄히 해놔야 돼요. 계산 버리면 1차 합격할 수 있어요. 왜냐면 1차에는 40문제 중에 약 30문제가 말문제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제껴도 30문제 안에서 한 16개 맞추면 합격할 수 있으니까 계산 제끼고 2차 때 하자. 안 돼요. 안 돼요. 1차부터 최대한 해야 돼요. 저도 다 해야 된다 이런 주의는 아니지만 최대한 해야 돼요. 최대한. 내 능력 한에선 최대한 한 자라도 더 해놔야 돼요. 이 악명 높은 회투를 합격하려면 1차부터 계산을 버리면 안 되고 또 말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산형으로 나오는 게 말문제로 나올 수 있고 또 말문제로 나왔던 게 계산으로 나올 수 있고 이게 상호 보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특정 이론형만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꼭 계산형도 세법 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는 그냥 통계학 이거 그 산업인력공단 저희 출제기관인 큐넷에서 공개한 건데요. 20, 30대 합격률이 가장 많네요. 20대 300명, 30대 300명. 그래서 여기가 거의 이제 600명 그죠? 참고로 이게 만으로 측정돼요. 그래서 40대 이상 분들이 약 한 80명 정도 되나? 그죠? 그리고 남녀 비율이 약간 6대 4 정도. 그죠? 남자가 6, 여자가 4. 이렇게. 그리고 응시 유형별 일반 응시자는 요게 금회 합격자라고 되어 있는데 동차보다는 보통 3차생이 요즘 많아요. 3차생이. 유예가 잘 안 돼가지고 그 다음 연도 1차 보고 곧바로 2차 보고 요 합격생이 가장 많대요. 그 합격 들어가 보면. 그리고 뭐 유예생 뭐 경력에 의한 사람들 50명 정도라 그랬죠. 이게 공무원분들 30명, 17명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세법 구성 내용 요거 우리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요거는 우리 어디다 적어두자. 우리 책 앞에다가 적어두자. 책 앞에다가 아무 그냥 빈칸 있는 데다가 노랭이 책에다가 우리 일단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잖아요. 시험 제도를 알아야 돼요. 시험 제도를.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뭐가 나오는지 그죠? 그래서 세법이라고 해서 우리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세법 엄청 많아요. 진짜 엄청 많아요. 우리 심지어 자산 사잖아요. 취득세네요. 취득세. 자산 갖고 있잖아요. 종부세라고 종합부동산세네요. 팔잖아요. 양도소득세네요. 시험에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험에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일단 국세만 나와요. 국세.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2차에 조금 배워요. 2차에 조금 배워요. 그리고 우리 도박해도 막 세금 내는데 그런 것도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일단 시험 범위를 알아야 돼요. 시험 범위를. 1차 시험 내역 보자. 일단 부소법. 와, 이거를 마스터해야 돼. 일단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법. 이게 세무사 주요 세목이에요. 세무사 주요 세목. 이거를 우리 1차, 2차까지 마스터하는 게 우리 세무사 합격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왜인지 설명드리면 40문제 중에 부가세 8개, 소득세 10개, 법인세 10개 28문제나 출제가 되는 거예요. 법소부라고 불리는 게 법소부, 부소법.
그래서 보통 요 8문제 중에 반이 계산형, 요 10문제, 10문제에서 반이 계산형, 반이 말문제, 요렇게 출제가 돼요. 근데 선생님 1차 그럼 뭐 어쩌죠 했는데 2차 가볼게요. 아까 그 회계학 2부라고 불리는 그 계산형 있죠. 계산형. 부서법으로 100점 출제돼요. 부서법으로 100점 출제돼요. 와, 법인세 50점. 법인세를 잘 해야겠죠? 그럼 법인세 잘 해야겠네. 어려우니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그래서 제껴요. 이거를 또 법인세를. 절대 안 돼요, 우리. 그리고 법인세를 잘하려면 회계압의 기본기가 탄탄해야 된다. 그래서 재무회계도 파이팅 넘치게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그리고 소득세 30, 부가세 20 하니까 요새 이거 2차 가서 새로 배우는 거 아니에요? 1차의 연장선이 항상 1차의 연장선이라 생각해야 돼요. 1차 때 잘해놓으면 2차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다. 아까 세법 논수령 시험이라고 있죠. 세법 논수령 시험. 부가가치세 35점, 소득세법 30점, 법인세 30점. 와, 그 다음에 또 새로 뭔가 또 배워요. 상속 증여세법, 개별소비세법 이딴 게 또 나와요. 근데 어쨌든 1차 때 해놓으면 요 논수령까지도 상당 부분 커버 칠 수 있어요, 또. 와, 요거 진짜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본반 때부터 거의 시험 직전까지 저 부수업만 주장창해요. 저게 양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1차 시험에는 요런 것도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험계에서는 요거를, 요런 표현 사실 저는 좀 이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기타세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수험생들이. 기타세법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저런 법무권은 없어요. 근데 기타세법 부르는데, 그게 이제 국세 기본법이라고 해가지고, 요게 기본이잖아요, 기본. 그리고 요 국세라는 게 부소법 같은 세금을 국세라 그래요. 그래서 요 국세에 관해서 공통적인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적용되고 여기서도 적용되고 여기서도 적용되는 거. 근데 그거를 여기도 써놓고 여기도 써놓고 여기도 써놓으면 가뜩이나 법전이 두꺼운데 더 두꺼워져야겠죠. 야, 공통적인 건 하나의 법으로 모아서 작성하자. 그게 국세 기본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1차에 4문제 출제되는데 얘네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쉬워요. 요네들보다는 양도 적어요. 계산 문제 거의 빵이에요. 말 문제 4문제 출제되고요. 요거보다 양 적고 2차에 세법하기 20점이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 수험 트렌드에서는 시험 한 4달 전쯤에 무료 강의로 다 진행해요. 무료 강의로. 그래서 선생님 왜 저거 언제 해요? 무료 강의로 시험 직전에 해도 다 4문제 다 맞춰요. 4문제 다 맞춰요. 우리 이거 안 해놓으면 이건 막판에 정리가 안 돼요. 미리미리 해놔야지 할 수 있는 세목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고 얘네들은 국징조처 국저법이라고 해서 이건 말 그대로 징수에 관한 법률인데요. 세금 안 냈을 때 요거는 막 탈세하고 막 사기치고 그랬을 때 막 징역 얼마 살고 벌금 얼마 내고 이런 법률 해가지고 완전 슈퍼 암기예요. 요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제끼긴 하는데 요것도 구체적으로 하면 이게 422 이렇게 출제되거든요. 422 이거 다 합쳐봤자 부가세보다 적어요. 거의 이거 다 합쳐봤자 한 부가세 정도 되나? 그리고 말문제요. 싹 다 말문제고요. 약간 그냥 이해 안 돼도 외워버려도 다 맞춰요. 이거는. 그래서 요도 요 무료 특강이랑 같이 진행해요. 무료 특강 같이 진행해요. 그래서 한 4달 전부터 봐도 12문제 중에 한 10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2차에 안 나와요. 그렇게 에너지 쏟을 필요가 없어요. 위에 건 그죠? 국기법은 좀 파이팅 해야겠죠. 2차 이렇게 20점 나오니까. 근데 위에 거는 시험 직전에 외우고 다 까먹어도 괜찮아요. 일단 합격 1인 최우선 목표인 시험이고 사실 실무 나가서도 그때 찾아봐도 돼요. 그래서 우리 부서법을 잘해야 된다. 법소부 부서법을 잘해야 된다. 이건 1차 때 잘해야 2차가 쓱 들어간다. 1차 때도 많이 나오고 2차 때도 많이 나오고 내용 어렵고 양 많고. 그래서 법소부를 마스터하는 거예요. 선생님 다른 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다른 거. 상속 증여세법 이런 거 2차 때 살짝 나와요. 이렇게 세법학에서. 1차에 안 나와요. 선생님 책에 있어도 우리는 일단 1차 때 제껴도 되는 거예요. 안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1년 커리큘럼 보죠. 일단 우리 입문 강의 이제 찍은 거 혹시 들으실 분들은 들으시고 기본 강의로 바로 이제 접근을 한 건데요. 제가 이제 유일하게 좀 독특하고 특이하게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는 게 기본 강의 때 제가 뭐 하냐면 객관식 세법 책을 바로 풀거든요. 이거 저밖에 안 해요. 근데 이때 뭘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론을 배워도
이게 사실 세법이 현실에서 접해본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생소하고 경험을 안 해봤단 말이에요. 그럼 이론을 들어도 그냥 저게 저건가? 약간 이런 두리뭉실한 상황으로 흘러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물론 세법을 배우는 거지만 세법이라는 시험을 보는 세무사를 또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세무사 시험에 어떻게 출제되고 무슨 유형이 나오고 뭐가 뭔 함정 포인트로 나는지 수험생이라면 그걸 캐치해놔야 돼요. 그걸. 그래야지만 양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세법이 이만큼인데 이걸 다 할 수 없잖아요. 일단 요거를 마스터해놔야 돼요. 요게 뭐예요? 기출 문제를 통해서 기출에 많이 나온 주제를 마스터하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객관식 나온 최근 5개년 문제를 바로 풀 건데 절대로 이거는 맞춘다는 생각으로 푸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운 이론이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거다. 고 확인하는 작업이고 이론을 문제를 통해서 알아가는 과정이니까 절대로 복습하실 때 틀렸다고 아무 죄책감 안 드셔도 돼요. 다 틀려도 돼요. 다 틀려도. 진짜 이론을 정립하기 위한 과정으로 문제를 볼 거예요. 물론 기본서에도 문제가 있긴 한데 최근 문제가 많이 없고 또 상대적으로 쉬워요. 요것보다 더 많이 풀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다양한 사고방식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도 나오고 그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유일하게 들어가요. 요거를. 그래서 처음부터 기출 5개년을 마스터한다 우리는. 그래서 이론과 기출을 동시에 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객관식반 때 문제 풀이만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요거 한 번 배워서 마스터하면은 우리 나사 가시는 거예요. 이론 강의를 다시 요약해줘요. 그리고 요때 안 풀었던 문제를 풀어드려요. 그래서 다시 2회 도구로 돌리는 거다. 이거 필수로 이제 초시생이라면 필수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필수로. 그리고 이게 저희 학원에 와 있는 초특급 장점. 아마 우리 윤도쌤도 많이 얘기했을 텐데, 그죠? 스파르타. 그래서 우리 이론, 이거 이제 1차, 이건 한 3-4달 전이어가지고, 요때 이제 아까 그 기타세법 무료 특강도 하고, 그리고 정말 말 문제로 잘 나오는 주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막판에 빡 봐서 외우기도 해야 되니까, 그런 거 위주의 요약 강의 플러스 매일 시험 봐요. 매일 평일에 퀴즈 시험 보고, 요게 요 스텝 5랑 같이 들어가거든요? 요 스파르타 한두 달 지나면 주말에 실제 시험과 똑같은 시간, 똑같은 문제 난이도와 40문제, 재정학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한 8번에서 6번 정도 시험을 봐요. 매주. 그래서 처음에는 막 멘탈 찢기고 선생님 이거 맞아요 하는데 이제 한 6번 지나가잖아요. 와, 빨리 시험 보고 싶어요, 이제. 이제는 막 이제 도사 전문가 됐어. 막 기계가 된 거예요, 이제 문제 푸는. 우리 머신이 돼가지고 이제 시험장 들어가도 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합격 수기도 읽어보세요. 해커스 시험과 굉장히 유사했다. 그래서 학원 모의고사 같은 분위기가 들어서 크게 떨리지 않았다. 요런 느낌. 이거 한 번만 보면 아작나요, 이게. 시간 배분 이런 것도 안 되고, 막 당황하고, OMR 콕이 아작나고, 막 펜 떨어지고, 우리 고등학교에서 시험 보기 때문에 책상도 쪼매내가지고, 막 계산기 막 떨어뜨리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계산기 떨어져가지고 막 더 떨리고, 막 등줄기 땀나고, 막 오줌 마르고 그러더라고요. 안 된다, 우리. 시험 많이 봐야 된다. 그래서 요때 우리 선생님들 진짜 힘들어요. 이거 사실 문제 만들고 오류 없이 만들고 이렇게 되게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해커스 강사실은 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선생님 지나가다 싹 들려봐도 있어요. 밤 10시, 11시에 매일 있어요. 매일 우리. 그래서 이렇게 이제 커리를 짤 거고 이제 기출문제를 바로 푸는 요런 느낌. 그래서 다른 과목도 혹시 선생님 저 이론이 좀 안 와닿는데요. 스스로가 그 객관식 문제집을 미리 사서 풀어보세요. 문제를 좀 많이 접근해 보는 게 이론 그 이해 안 될 때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에요. 그리고 강약 조절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어요. 아 이거 10년에 한 번은 아는데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일단 제껴야 돼. 일단 그거를 알 때까지 오늘 집에 안 간다. 절대 안 돼요. 우리 공부할 때. 그래서 밤 샜어요. 다음날 수업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와요. 근데 우리 수요일날 그래도 빠졌다. 그럼 목요일부터 새 출발이냐? 누적으로 이어져요. 대부분 우리 주제가. 앞에서 몰랐던 게 뒤에 영향을 미쳐요. 한 단원이 독립적이지 않고 유기적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저도 기본반 때 동원훈련 갔었거든요. 4박 5일을 빠졌었어요. 아작났었어요. 진짜. 밤새서 그거 듣느라고 진짜 코피 쏟았었어요. 그래서 결석하면 절대 안 돼요. 이게 한 번 결석이 생각보다 누적 효과로 많이 나비 효과가 일어나요. 이게 나 이거 배운 적 없는데 앞에서 배웠어요. 근데 하필 그게 내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과목 및 교재에서 요거 좀 설명드리면
21년 세법 개론 노랭이 책이에요. 이게 노랭이 책인데 선생님 책이 너무 두꺼운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얇은 거고 이걸 다 보진 않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 책 저희 학원이 원재현 교수님이랑 저랑 세법 선생님 2명인데 요거를 이제 왜 선택을 했냐? 일단 교수님들 대학 교수님들이 출제하세요. 우리 시험을 대학 교수님들이 출제하시는 거예요. 그 대학 교수님들이 가장 많이 보는 서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분들이 문제를 보고 볼 때 참고하는 서적을 우리가 공부하면은 더욱더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요걸 보는 거고, 두 번째로는 사실 우리 법전을 원래 보는 게 FM대랑 맞아요. 법전, 세법. 근데 법전이 되게 어렵게 써져 있어요. 우리 앞에. 법전이 일단 법이라는 게 있고요. 이 법에 담을 수 없는 때 우리 법을 한번 개정하려면 많은 시간과 좀 어떤 허락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정부가 하는데 정부는 다른 부처 일도 다 해줘야 돼가지고 기재부한테 위임함으로써 야, 좀 개정이 되는 것들은 야, 너희들이 좀 해줘라. 정부가 원하는 기재부 이런 데서 이 법에 위임되어 있는 법령을 바꿔요. 그래서 법 시행령이 있고 다시 시행령에 시행 규칙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짜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법에 예를 들어 이렇게 1이라고 나와 있는 게 1항, 1호 이런 식으로 나온 건데 이게 1호, 1항인데 1항을 봤더니 시행령 어쩌고저쩌고에 정한다. 그래서 시행령 쪼보니까 갑자기 법 27조 8항 준용한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합격하시면 이런 거 보면서 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 거래처가 왔어요. 선생님 저 이거 세금 얼마 나온 거죠? 이렇게 나옵니다. 근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거 보여줄 때 저희 노랭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27페이지에 보시면 간지가 안 나잖아요. 우리가 소득세법 27조 4항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실제로 법문구를 보여줘야 돼요. 우리 거래자한테. 근데 수험생 때 보기엔 너무 하다하다. 근데 우리 가끔 졸리고 이럴 때 진짜 핸드폰으로 들어가서 법령 보게 할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 법령을 가장 수험화 시킨 게 이 노랭이 책이에요. 또 그래서 너무 두껍다 하지만 요약서가 있어요. 우리 학원도 있는데 그거부터 안 하려고 하는 게 요약서는 얇은데 왜 얇겠어요? 문장을 다 표 형식으로 쪼개놨단 말이에요. 문장을 다 이렇게 해놔가지고 그냥 뭐 A는 B다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게 공부할 때는 편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나온다니까요. 그냥 법문구가 컨트롤 C 컨트롤 V로 출제가 돼요. 이렇게 보면 이게 이건지 안 읽혀요. 이해가 안 돼요. 이거를 충분히 공부한 다음에 이해가 많이 된 상태에서 이제 요약서로 회독 돌려야지. 반드시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합격하기 전날까지도 좀 어렵다. 좀 이해 안 된다. 노랭이를 계속 발췌독으로 봐야 돼요. 이게 지금 법전을 보는 거예요. 이게 법전을. 2차까지도 탄탄해져요. 사실 이 한 권으로 2차까지 다 커버되는 책이에요. 이 노랭이 책으로. 그러니까 차라리 한 권을 주장창 파는 게 낫지. 요거 요약서 보고 하다가 오히려 사경을 헤매요. 사경. 그리고 선생님 그냥 깡그리 다 외워버리면 안 돼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저는 그런 사람 양이 너무 많아서 이게 그냥 외울 수가 없어요. 깡그리 취지를 알아야 돼요. 취지를. 그러면은 이런 기본서의 취지가 훨씬 더 많이 담겨져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 기본서를 많이 보자. 너무나도 중요하다. 너무나도 힘들지만 나중에 이 책이 별로 안 두껍게 느껴져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세법 학 2 요거부터 볼 건데 세법 개론 2부터 보는데 소득세부터 나갈 건데 원이에요. 이따 쉬는 시간 드릴게요. 그 부소만 있지 여기 상속 지방 종부세는 1차에 안 나와요. 또 집에 있어요. 우리 세법개론 2부터 나갔는데 요거 공지했어야 되는데 세법개론 2부터. 근데 오늘은 앞조분만 좀 나갈 테니까 요거 뭐냐 여기 빛이 되는 한 권 일단 볼 수 있어요. 빛이 되는 한 권. 안 사신 분들은 사시고 안 사신 분들은 사시고. 그래서 부소만 있어요. 부소만. 이것도 부소만 이렇게 자르면은 별로 안 두껍게 또 느껴져요. 부서만 자르면. 상속 지방 종부세는 뭐 그냥 집에 보관하셔도 돼요. 우리. 근데 상속 증여세는 2차에서 나오니까 남겨두시고 지방세 종부세는 뭐 사실 버려도 돼요. 집어쓰면. 근데 버리는 건 좀 그렇고 어쨌든 갖고 있어도 된다. 왜냐면 책이 두꺼워가지고 분철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분철하신 분들 분철해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부가세 소득세 이렇게 자르고 나머지 상속지방 종부세 이렇게 묶어가지고 분철해가지고 들고 나시는 분도 많아가지고 설명 드린 거예요. 그치?
그리고 요 객관시세법 21년도 요것도 이제 같이 기본마트 사셔야 돼요. 요거 문제 바로 풀 거예요. 요거 작업을 해야지만 우리 시험에 빨리 합격한다. 그래서 필수 주제 및 기출 5년을 정립할 거고요. 점점 배우면서 살을 넓혀 나갈 것이다. 단계별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한 번에 때려박기에는 너무 양이 많다. 그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앞으로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꼭 마음가짐과 수업 진행 방식이에요. 첫 번째, 세법 양 진짜 많죠. 그래서 양 줄여야 되는데 그걸 기출문제로 축소시킬 거예요. 기출문제로. 많이 나왔다. 무조건 해야겠죠. 어려워도 해야 된다. 10년에 한 번 나왔다? 이해된다? 하세요. 이해 안 된다? 일단 제껴도 돼요. 일단 제껴도 되는 거예요. 일단 제껴도. 그래서 일단 많이 나온 주제 마스터 한 후에 넓혀가는 거지 처음부터 다 하려고 절대 하지 마시고요. 다 단기 합격한 사람들의 공통점도 일단 마인드가 이해 안 되면 끝까지 물건을 해야지. 그거 뭐 2차에서 좀 쓰일 수 있어요. 근데 일단은 넘어간 다음에 2회독 때 마스터해야지. 3회독 때 마스터해야지. 이런 마인드가 훨씬 중요해요. 이런 마인드가. 왜냐면 진도가 안 빠져요. 그럼 진도가. 그리고 세법이란 과목 자체가 1회독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좀 이제 악명 높은 게 가뜩이나 법률 용어 어려운데 이게 뒤에 내용을 알아야지만 앞에 내용이 이해되는 것들이 엄청 많고요. 또 앞에 내용 뭔가 이해 안 됐으면 뒤에 내용 이해 안 되는 게 엄청 많아요.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가지고 1회독 때 이해가 잘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1회독 힘들고 어렵지만 일단 밀고 나가야 돼요.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들을 때부터는 뒤에 쏙쏙 박혀요. 맞아. 이게 뒤에 이게 이렇게 쓰이는구나. 이게 이렇게 연관되는구나. 그러면서 재미가 느껴지고 이해되면서 공부 잘 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가져야 돼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단계별로 해서 점점 늘려가는 것이지 한 번에 절대로 다 하면 안 된다. 내가 이거 다 해야지. 이런 사람이 이제 공부 좀 더 오래 하는 느낌이에요. 딱 시험에 빨리 합격한 사람들은 요거 빡 하고 요거 지엽전인데 요거 정도 해주고 이런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세무사 회계사니 그냥 전국의 세법 공부하신 분들의 고충. 무조건 금방 까먹어요. 이게 진짜 여기서 진짜 약간 자존감 낮아지고 막 자괴감 느끼고 막 이런 풍토가 있는데 다 그렇다. 그냥 다. 그래서 최대한 안 까먹는 공부 방법을 해야 돼요. 무작정 외우면 무작정 까먹는다. 그래서 무조건 취지와 사례 위주로 기억을 해야 돼요. 선생님 그럼 취지 위주로 공부해야겠네요. 근데 취지가 이게 생각보다 취지도 빡센데 이게 법문구에 안 나와 있어요. 이게 노랭이 책에 안 나와 있는 것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 취지는 보통 대법원 판례라든지 법 처음 도입했을 때 기재부 자료라든지 대학교 교수님들이 연구한 논문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공부해요 다 일일이. 제가 다 설명해줘요. 제가 매매 이제 판례 논문 공부해가지고 모르는 취지 찾아가지고 다 알려줘요. 혹시라도 모르면 혹시라도 물어보세요. 근데도 안 나온 거다? 그러면 이제 진짜 저건 다 모르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대부분의 법은 만들어진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면 잘 안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취지 위주로 해야지 안 까먹지. 그냥 외워버리면은 무조건 까먹는다. 그냥 외워버리면. 그래서 이게 세법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예요. 항상 취지. 그리고 반복하면서 실력이 느는 거지. 저 이제 기본 강의 한번 들었으니까 시험장 들어갈게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1회독, 2회독, 3회독. 저도 기본 강의만 3번 들었어요. 기본 강의만 1년 동안 3번 들었어요. 근데 우리 기본 강의 듣고 객관식 듣는 게 기본 강의 또 듣는 거예요. 객관식 때 기본 강의처럼 설명을 다 해줘요. 또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회독을 통할 때도 항상 이론을 봤으면 관련 문제를 무조건 풀어봐야 돼요. 이건 반쪽짜리 공부예요. 반쪽짜리 공부밖에 안 돼요. 문제까지 꼭 풀어야지만 그게 100% 공부가 돼요. 그리고 또 문제 다 풀어졌잖아요. 그럼 또 이래요. 해설 딱 보고 맞아 이거였지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데 그거는 시험 직전에 하는 거고 초반에는 다시 이론을 봐야 돼요. 다시. 그래가지고 내가 배운 게 이렇게 나왔고 문제 다시 보면 이런 이론문에서 이런 것들을 출제했고 내가 뭘 몰랐구나 이런 과정을 회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그래서 처음에는 한 이론을 70% 하고 문제를 한 30% 푸는 느낌으로 간 다음에 점점 문제 수를 좀 늘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점점. 근데 이론을 끝까지 버리면 안 돼요. 우리 나중에는 이제 막 문제집만 드립다 풀 텐데
이론을 놓으면 안 돼요. 발췌독으로 펴서라도 반드시 이론 계속 봐야 돼요. 왜냐면 문제는 이 문제만 외우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우리가 무슨 운전면허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안 나와요. 물론 똑같은 것도 있지만 하나 다르고 조금 다르고 문구 다르고 유형 다르기 때문에 문제집 다 100점 맞아도 시험장은 40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문제를 외워버린 거거든요. 문제집을 외우면 절대 안 돼요. 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봐야 돼. 이론을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론을 항상 피드백하는 그 작업을 거쳐야 돼요. 그 피드백을. 문제집 외우면 우리 실력 안 늘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거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 요거는 이제 공부하면서도 스스로가 수험생들이 하는 표현으로는 공회전이라는 거예요. 공회전. 빈 회전이라는 거죠. 선생님 저 문제집 10바퀴 돌렸어요. 선생님 저 이론서 10회독 했어요. 10회독. 못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 빈수레를 돈 거예요. 빈수레. 빈 회전을 돌았다는 거예요. 빈 회전을. 그냥 10번 생각 없이 풀면 의미가 없어요. 사실 10번까지 풀 필요도 없어요. 그냥 생각하면서 고심하면서 3번 정도만 풀어도 기억에 남아요. 근데 보통 3번에서 한 5번 그래도 3번에서 5번. 그래서 우리 객관식 세법을 시험장까지 못해도 3번 푼다는 생각을 드세요. 못해도 3번. 근데 3번 연속 맞췄다. 그건 이제 안 풀어도 돼요. 그건 시험장 들어가도 맞추는 거예요. 근데 3번 연속 틀렸다. 시험장에서 또 틀리는 거예요. 그거는 또 푸시고. 나중에 그러면 거의 푸는 게 없게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객관식 문제집이 한 1000문제 있나? 근데 나중에는 한 250문제로 줄는 거예요. 이제 답을 많이 풀어서 맞추게 만든 다음에 그걸 메타인지라 그래요. 메타인지.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점검하는 그 과정. 그거를 꼭 반드시 겪어야 돼요. 공부하면서. 이건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런 생각을 해보자면 문제는 풀었는데 외워서 풀고 있진 않을까? 내가 진짜 이 문제 알고 있는 거 맞나? 그냥 왔고 딱딱 푸나? 이런 느낌이 들면 위험한 거예요. 계속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면서 외웠을까? 진짜 아는가? 이런 거 판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반 때까지는 이제 퀴즈가 없는데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시험이 되게 많아요. 학원에 문제 제공이 진짜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요. 토하도록 줄 거예요. 진짜 선생님 적어도 선생님 문제 좀 더 주세요. 이런 말이 안 나올 거예요. 왜 또 주세요? 공부하니까 또 늘잖아요. 이 정도로 우리 문제를 제공해요. 이 정도로. 그래서 이제 오리엔테이션 맞추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수업 곧바로 시작할게요.